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좀 낫죠? 날씨가. 예. 그래도 오늘 주말부터 날씨가 풀린답니다. 예. 자, 오늘은 76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76페이지. 자, 취득세입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는 우리가 기본이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에요. 우리가 세법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세법 중에서 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세법적인 용어는 별로 없고요. 세법적인 용어는 별로 없고, 민법, 그리고 2차에서 공법, 그 내용을 가져와서 세법에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죠. 항상 강조하지만 세법은 어떤 정의를 묻거나 뜻을 묻는 개념이 아니고, 민법에서 가져온 용어를 우리는 세법에 이렇게 적용한다는 걸 익히는 거고, 공법에서 가져온 용어를 우리는 이렇게 적용한다는 개념을 익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개념을 묻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76페이지에 보면은 그게 워의 부분이 있습니다. 찾았죠? 자,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자, 어디에 적거든냐면은 열거된 부동산 등, 열거된 부동산 등, 그것만 줄 거고, 취득하는 경우에 있죠. 그러면 여기 취득했다는 것은 소유권을 가졌다는 거죠. 뭘 가졌다?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취득가액, 그러면 취득가액이 뭐죠? 가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 취득가액의 법정 세율을 곱한다 했죠. 그럼 취득가액이 뭐다? 가세 표준을 의미해요. 자, 세액을 하여서 물건 소재지 줄 거세요. 자, 취득세는 지방세죠. 그러면 취득자와 물건이 있는 장소가 다르겠죠. 그럼 지방세니까 취득자 기준이 아니고 물건 소재지다. 되나요? 그럼 물건 소재지 관할 뭐다? 특별시, 강력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도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되나요? 강력자치단체 세금이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2번 갑니다. 특징. 취득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에 대하여 가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갖는 재산세와 달리 재산권 이전 줄 거세요. 그럼 재산권 이전은 뭡니까?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가져왔죠. 이걸 우리가 승계라죠. 그럼 소유권 이전이 되겠죠. 자, 다음 세력이 포착한다 있고, 그 다음 매매죠. 매매가 뭐죠? 유통이죠. 자, 유통세 성격 줄 거고. 자, 그 다음 재산권의 취득 행위자에게 가세한다. 행위세다 하는 거죠. 자, 취득세는 뭐다? 재산 이전에 대한 가세, 그리고 거래되는 유통세 성격, 그럼 취득이라는 행위를 함으로 가세하는 행위세 성격, 이렇게 한번 눈동자 찍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취득을 하니까 내는 건다 있죠. 그럼 취득을 행태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죠. 취득 행태가 어떤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취득의 구분에서 했어요. 1번 취득의 워의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요 워의 부분에 있는 내용을 밑에 표에서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그 취득의, 자, 77페이지 보면 취득의 부분에 1번 있어요. 자, 1번은 뭐가 될까요? 할 때 취득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정력, 기부, 법인은 해물 출자 쭉 갑니다. 가는데 두 번째 줄의 끝에 보니까 취득은 무슨 취득이 있다? 원시 취득 행위가 있다. 자, 뭐 한다고요? 자, 그리고 원시 취득은 타인에서 가져온 거 아니죠. 취득자 본인 스스로가 생산하고 만드는 거죠. 그걸 원시 취득이라고 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됐나요? 쭉 갑니다. 승계 취득 있죠. 자, 승계는 이제 이전이죠. 승계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나왔어요. 승계는 대가를 주느냐 하는 거죠. 유상.
대가를 주지 않으면 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있다? 원지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고 승계는 유상, 무상이 있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나갑니다. 무상은 사망 전에 받았습니까? 사망 후에 받았습니까? 사망 전에 받으면 뭐다? 정려. 사망 후에 받으면 상소입니다. 자, 지금 요것을 1번 내용이에요. 그럼 1번 내용은 요런 행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무슨 취득이다? 사실상 취득이죠. 무슨 취득? 예, 사실상 취득입니다. 사실상 취득행위. 그럼 사실상 취득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취득하면 뭘 가집니까? 소유권을 가지죠. 그럼 사실상 취득이니까 이거는 뭐가 필요할까요? 등기를 한다면 소유권 등기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우리 취득세는 사실행위에 대한 세금하고 그걸 등기함으로 내는 세금을 합쳐서 법정 세율이 정해져요. 자, 무슨 취득? 사실 취득 세율과 등기함으로 내는 세금이 복합했습니다. 자, 우리가 원지 취득은 여러민법상에 무슨 등기라 비었죠? 혹시 비었습니까? 처음으로 등기 보면 안 되죠. 이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등기할 때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죠? 유상이든 무상이든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가져왔죠. 그러면 이전이죠.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뭐가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자, 여기서 보면 2번, 2번 갈게요. 자, 몇 번? 1, 2번. 자, 1, 2번의 내용은요. 자, 1, 2번 내용. 자, 1, 2번 내용은 방금 1번에 우리가 취득행위가 있어요. 사실 취득. 그러면 방금 취득하면 뭘 가진다 했죠? 소유권을 가지니까 소유권 등기를 한다 했죠. 자, 그러면 등기를 해야만이 세금을 낼까? 아니면 등기 안 해서 세금 낼까? 자, 우리는 여러분이 민법을 뭐죠? 민법은 어디,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사법이죠. 예, 사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법은 국가 등이 되죠. 국가가 기입돼 있죠? 그럼 무슨 공법 성격이죠. 공법. 자, 그럼 우리가 민법상에 나중에 뭐 물권편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물권에 대해서 각종 물권을 가지려면, 권리를 행사하려면 뭐 할까요?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시. 공시를 한다는 것이 뭐죠? 등기를 하거나 등록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럼 등기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를 가진다 안 가진다?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이 민법입니다. 물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공법, 세법은 국가가 정한 대로 따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등기 등록 관계 없다 이 말이에요. 등기가 되든 등기 안 되든 무슨 주의냐? 실질주의. 무슨 주의? 실질주의에 의한 거다 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실질주의를 무슨 말하냐? 사실주의라고 말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 세법은 공법이에요. 공법 선택들은 대부분이 등기 등록 관계 없어요. 자, 무가 건물도 재산적 가치가 있죠. 그럼 무가니까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무가 건물은 등기를 못해요. 알겠어요? 국가가 요 물건을 허가를 해주고 인가를 해줘야 등기됩니다. 무가 건물은 등기를 할 수 없어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무가 건물은 등기를 할 수 없어. 오케이? 근데 재산적 가치가 있어. 누구 재산인가 알고 있어. 매매 가능하다 안 하다? 매매 가능하다 이 말이야. 알겠죠? 무가 건물도 매매는 가능해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 세금은 뭡니까? 무가 건물을 사또 취득 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네, 세금 무슨 주의? 실질주의. 자, 이 내용은 1, 2번 별표시 1개. 1, 2번 별표시 1개 합시다. 자, 읽어볼게요. 취득세의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된다. 줄 거죠. 사실상 소유권 취득. 자, 그럼 부연합시다. 즉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거 줄 거죠. 뭐 하지 않아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것만 줄 거세요. 눈이 딱 들어오는 거.
당해 물건을 대하여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사실상 취득하는 걸 보는 사실주의이다. 다른 말로는 실질주의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별표 한 개 하나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그럼 한번 열어보죠.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고, 매매 계약서에 두 사람이 물건을 얼마 주고 받을 금액을 적었어요. 5억에 거래하겠습니다. 그럼 매수자가 계약에 의해서 5억을 매도자에 지불했어요. 근데 이 매수자가 뭐한다? 이전 등기를 자기 앞으로 안 했어요. 되나요? 그럼 민법상에는 이 매수자가 소유권을 가진다, 못 가진다? 못 가져요. 돈을 지불했더라도. 이건 민법 비용입니다. 근데 재법은 뭐한다? 계약에 의해서 실제로 지불했잖아요. 그럼 그것부터 권리를 가진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재법은 뭡니까? 계약에 의해서 이행을 했으므로 등기를 자기 앞으로 안 해, 공시를 안 해도 이거는 너 재산이야 라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법이다. 이해됐나요?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자, 이 3번 내용은 자, 방금 1번과 2번은 요 사실취득 행위에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방금 공법입니다. 계속 내가 공법이야. 공법은 국가가 정한 대로 따르세요 하는 겁니다. 국가가 정한 대로. 그럼 3번 내용은 사실상의 취득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사실질적인 취득이 아닙니다. 그럼 등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소유권 등기는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법에 규정하여서 뭐 한다고요? 법에 규정하여서 요건을 충족하면은, 법의 요건을 충족하면은 뭐로 봐라? 취득으로 봐라 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걸 뭐죠? 우리가 간주한다. 뭐 한다고요? 법의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따르라 이 말이야. 이게 뭐다? 간주한다. 다른 말로는 이거를 뭐지 할까요? 어제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추정일까요? 아니죠. 본다는 거죠. 보라 이 말이야. 봐라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이해됐나요? 사실행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밑그림이라. 근데 요거는 법에 규정하니까 법에 적은 거를 내 머릿속에 익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밑에 원 3번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 유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있죠. 그럼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 아니네.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는 없다는 걸 인지하라고요. 자, 그런데 뭡니까? 소유권의 이전 행위가 없는데도 지방세법입니다. 법에서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자, 앞에 뭐가 나 전제가 법에 뭘 정했다고요? 법에 정한 요건이 있잖아요. 변경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변경을 하고 그 변경에 따라서 변경 전보다 변경 후 가액이 높아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증가된 가액이 있죠? 이 요건을 갖추면 이 증가분을 뭐로 봐라? 취득으로 인정하세요. 됐나요? 방금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익히라고요. 사실 취득 아닌데 법에 정한 대로 내용을 익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의 경우에도 취득으로 본다가 뭐다? 간주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표 있죠. 취득의 표 해가지고 뭡니까? 사실상 취득에는 승계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한번 읽으면 되지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될 내용이 뭐다? 간주 취득은 법에 규정했으니까 알겠어요? 정한 거를 반복해서 익히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됐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뒤에 가면은 78조에 가면은 가로 1번이 무슨 취득되어 있나요? 원시 취득이라 되어 있어요. 자, 원시 취득 그게 원시 취득 의 부분에 전 소유자 없이
원위가 뭐냐? 전 소유자 없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새로이 창출한다. 소유권을 새로이 창출하는 것이 뭐다? 원시 개념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다만 여기부터 줄 거세요. 다만 차량과 기기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가시한다. 자, 뭐만 가시한다고요?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가시한다. 자, 무엇을? 차량과 기기장비, 선박과 항공기는 우리 취득은 무슨 취득이 있어요? 원지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지만 차량과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는 승계 취득할 때만 가세하라고요. 승계 취득이 있으면 가세하고 원시 취득에는 가세하지 말라고요. 알아듣나요? 그리고 승계 취득에만 가세한다는 말은 원시 취득에는 가세하지 마라.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하죠. 그때 취득세를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부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 이유는 자, 자동차 회사는 우리가 이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생산자가 사용할 목적이 아니죠. 자기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 사용은 누가 해요? 사용은 일반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산할 때마다 취득세를 붙이면 사용자가 부담이 크죠. 그래서 부담을 시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원지 취득시. 되나요? 자, 이제 그대로 익혀야 됩니다. 우리 문제는 왜 안 합니까? 이 문제 안 논다고요. 중요한 거는 뭐? 예. 원지 취득시 차량 기기장비 선박 관계를 원지 가시 안 한다고요. 승계만 가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원시 취득해도 승계 취득해도 가시합니다. 다시 부동산은 뭐 한다고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모두 가시한다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했어요. 그럼 가시한다 안 한다? 가시한다고요. 부동산은 원시 취득해도 가시를 때린다고요. 알겠어요? 고가죠, 고가. 비싸잖아요. 때린다고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형은 읽어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번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간주 취득이 있어요. 자, 간주 취득은 79쪽에 보니까 원 2번 있나요? 확인했어요? 자, 원 2번에 유형 돼 있죠. 요거를 계속 익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기억은 뭐라 해야 됐나요? 토지 지목 변경이죠. 그러면 토지의 지목 변경한 것은 토지를 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목 변경을 하니까 뭐다? 토지 가치가 상승했다 이 말이야. 그때 세금 내라 이 말이야. 끝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공법이랬죠? 공법이랬어.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무슨 변경? 지목이에 있어요. 지목. 우리가 지목은 암기가 안 되더라도 몇 개 이름을 쓸 수 있다. 28개 이름을 쓸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지목 변경은 되는데 우리가 토지는 또 뭐가 있어요? 토지는 이동하지 못한 부동산을 가지기 때문에 또 토지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뭐를 정하고 있습니까? 용도 지역을 정해요. 도간 농자 이거 암기해야 돼요. 1차 공부하는 사람은 이거 암기돼야 돼요. 도간 농자. 도는 또 도시지역이죠. 그럼 도시지역 내의 땅은 다시 뭐로 지정합니까? 주상공록. 되나요? 이렇게 땅은 국가가 정한 용도로 이용해야 된다. 그럼 그 지목 말고 주거지역이 상업지로 바뀔 수 있죠. 되나요? 그럼 그게 뭡니까? 용도가 변경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오로지 지목 정해준 것만 익혀라는 거야. 알겠어요? 계속 강조합니다. 공법은 문장에 법에 있는 문장만 보고 판단하는 내용이지 에? 비슷한 거를 가져오는 유추를 하지 않고 확장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공법은 법에 주어진 문장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을 물리 해석이라고요. 그리고 용도 변경이다 하면 답이 틀린다고요. 오케이? 그럼 땅 모양이 바뀌었다. 그거를
행질 변경이라. 이거 말씀 안 돼요. 토지는 오로지 뭐 할 때? 지목 변경이다 하는 거죠. 되나요? 그런데 나중에 토지는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아도 지목 변경처럼 인정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토지가 있어요. 자, 이 땅이 있습니다. 그럼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주변에다가 막 이렇게 울타리를 막 치고 나무를 좀 심고 여기에 집에 오는 계단을 조경석을 깔았어요. 뭘 꾸몄다? 정원을 꾸몄어요. 그러면 토지 상태라고 있을 때 가치하고 이 조경을 꾸미면, 정원을 꾸미면 토지 가치가 상승하겠죠. 그럼 새로운 토지 구입은 없죠. 그러면 이때도 지목 변경처럼 가치가 높아진 걸 세금 내라. 이거를 간주한다. 됐나요? 간주한다. 자,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갑니다. 니은은 차량 등 종류 변경이라 했죠. 그러면 차량과 기기장비 선박이 있어요. 그럼 차량과 기기장비 선박도 등록하죠. 그럼 그 등록증에 보면 등록원부에 보면 주체 구조가 있겠죠. 그 주체 구조를 변경해서 가액이 높아진다면 세금 내세요 라고 정한 겁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 차량과 기기장비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죠. 그럼 밑에 종류 변경 내용을 적어놨지만 요거를 알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변경해서 가액이 높아 세금 낸다는 것만 알면 있어요. 자, 그 다음 디귿 뭐가 있나요? 개수. 자, 디귿이 뭐라고요? 개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것은 우리가 건축물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건축물. 자, 그러면 이 건축물직의 문제는 조금 뒤에 가봐야 됩니다. 어딜 가느냐 하면은 84쪽. 몇 쪽? 84쪽. 취득세 가세 대상물은 열거하고 있다. 아까 법에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동산 돼 있죠? 표에. 토지 돼 있죠? 그럼 토지를 취득하면 세금 부담해요. 그 다음 2번이 뭐대? 건축물 돼 있죠? 다시 건축물 몇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3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84쪽에 건축물이 있어요. 이 건축물은 처음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토지 위에 인간이 설치한 것들을 다 건축물이래요. 그 건축물을 건축법에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됐나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라고 돼 있죠. 네, 그거를 우리는 건물이라 합니다. 자, 뭐라 한다고요? 건물. 자, 그래서 85쪽에 보면은 참고돼 있나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게 포인트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걸 건물이라 한다고요. 되나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 뜻을 묻는 시험에 안 논다고요. 알겠어요? 건축물에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이해하는 거지 요 정의를 묻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건축물은 건물 요것만 암기하면 된다고요. 건물 기능하는 건축물이 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자, 우리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고층화됩니다. 그럼 우리가 건물에 부착을 시켜요. 건물이 뭐 한다고요? 부착 또는 그거를 부착시킨다, 기속시킨다. 부착을 해서 건물의 효용 가치를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딸린 시설물. 자, 뭐라고요? 딸린 시설물이에요. 자, 그럼 우리 시설물이라 했으니까 이것을 이 자체를 본다면 이건 동산이야. 건축물이 아니라고요. 근데 딸렸다는 것은 건물에 부착을 시켰다 이 말이야. 그때는 시설물이 아니고 건축물로 봐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85쪽에 맨 아래에 3번 있습니다. 3번.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라고 했죠. 그게 뭡니까? 성강기, 발전시설, 난방용, 욕탕용, 보일러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요렇게 냉난방시설 요렇게 있죠. 요런 걸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읽으면서 느낌 받았나요? 원래 성격은 동산이라. 그럼 건물에 부착시킬 때는 뭐로 인식해라? 건축물로 봐라. 그래 건축물은 건물 기능을 하는 거 있고 건물을 도와주는 딸린 실험물 종류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토지에. 자, 어디에? 토지에. 그리고 토지상에, 토지에 또는 토지 부분의 지하에. 지하에 인간이 설치한 것도 우리가 뭐다? 건축물이야. 결과적으로 인간이 설치한 것들이 건축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85쪽에 2번이 있습니다. 2번에 토지의 정착 또는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돼 있죠. 자, 거기 보니까 많죠. 레저 시설 종류, 뭐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등등등 많죠. 그부터 저장 시설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접안 시설, 그 다음 도관 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 시설 등등등 있어요. 자, 이거는 건물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만 암기해야 된다? 건축물 하면은 요렇게만 뜻을 묻지 않는다고요. 우리 문제는 건물이 뭡니까? 이런 정의를 안 묻는다고 몇 번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기할 것은 뭐다? 건축물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 됐나요? 자, 그러면 인간이 설치한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망가지죠. 망가진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망가지니까 뭡니까? 좀 고치고 살아야 되겠죠. 오래 사용하려면. 자, 이제 여기서 용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건축법에는 건축물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건축물을 무슨 하는 행위가 있느냐? 건축하는 거 있어요. 뭐 한다고요? 건축. 자, 다시 뭘 한다고요? 건축하는 행위가 있어요. 자, 건축. 자,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는데 여기 건축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건축. 자, 여기에 건축이란 용어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건축부의 건축이라는 용어는 5가지 있는데 그 건축부의 건축은 공법 건축부에 다루는 용어인데 우리 세법에는 그 용어를 가져가지고 어떤 개념을 정할까? 그럼 우리의 취득세는 취득 형태를 아는 게 중요하지 그 정의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은 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자,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 위에 뭡니까?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이 건물은 건축 면적이 전부 다 새롭게 만들어졌죠. 이것을 무슨 행위다 하느냐? 신축이라고 해요. 자, 무슨 행위? 신축. 그럼 신축된 건물은 면적이 전부 다 새롭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취득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원시 취득이다. 암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토지가 있었어요. 근데 토지 위에 원래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해서 본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 못하니까. 그럼 싹 밀어야 되겠죠? 그럼 기존의 건축물을 다 없애고 그 자리에 다시 건물을 지었어요. 되나요? 그러면 이 새롭게 지었으니까 이 재축이라는 거예요. 이걸 뭘 한다고요? 재축. 그러면 재축된 건물 면적도 전부 다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것도 뭐다? 원시. 그래서 건축물의 원시 개념은 면적이 만들어진 부분은 다 원시라고요. 없는 면적이 만들어진 거. 그럼 이건 전체 면적이 다 만들어졌죠. 이것도 전체 면적이 다 만들어졌죠. 그래서 원시랍니다. 자, 신축, 재축. 자, 그런데 자, 요게 또 건물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자, 요게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토지 위에 기존 건축물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이만큼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한 기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중에 이렇게 새로운 부분을 만들었어요. 요만큼 원래 건물인데 건물을 올렸죠. 그럼 이 면적이 늘어나죠.
그럼 이거는 무슨 행위를 했다? 정축. 자, 뭐 했다? 정축. 정축은 면적을 늘리는 것을 말해요. 그럼 위로 높일 수도 있고 옆으로도 면적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죠. 이런 행위를 뭐다? 정축. 자, 근데 여기는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돼요. 두 가지 관점.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A 건물이 있었어요. 정축하기 전. 그러면 정축하기 전 이 건물 가치가 있었는데 정축 행위를 하니까 이 효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 가치가 높아졌다. 그럼 새로운 건물 산 거 아니죠. 근데 가치가 높아진 거, 플러스된 거, 이거를 뭐로 봐라? 간주로 봐라. 세금 내라 말이에요. 됐나요? 정축 행위로 인해서 기존 건축물 가치가 높아진 거는 뭐로 봐라? 간주 취득을 봐라. 세금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 새롭게 만들어진 면적이 정축된 면적이 있죠. 이건 없는 면적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것도 가액이 증가된 거야 아니에요? 없는 거니 만들어진 가액이 있죠. 증가된 가액이 맞아. 근데 요거는 뭐가 증가됐어요? 면적이 증가됐죠. 면적이 증가됐어. 그럼 면적은 없는 것이요. 그럼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그래 정축 행위를 했을 때는 기존 건축물 가치를 높인 것은 무슨 취득이고? 간주 취득 봐라. 근데 새롭게 만드는 면적 부분 있죠? 그거는 뭐다? 원시 취득이다. 이거네. 자, 됐고요. 자, 또. 자, 건물이 있는, 토지가 있는데, 요만큼 토지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자, 기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원래는 병원 건물이었어요. 그럼 칸칸 벽이 많겠죠? 기둥도 많겠죠? 자, 그런데 원래 그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이거 병원 건물이고 돈도 안 되니까, 이걸 뭐다? 용도를 전환하자 해가지고, 일반 사무실로 전부 다 고칩니다. 그럼 주체구조부의 3개 이상을 뜯어 고치면, 기둥, 일부 기둥, 내력벽, 보, 이런 걸 손대요. 3종 이상. 그래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이거를 뭐 한다? 개축했어요. 뭐 했다고요? 개축. 개축은 3종 이상을 뜯어 고치는 행위. 그럼 이것도 기존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럼 기존 건축물 가액이 있는데 개축 행위를 하니까 이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요 플러스 된 부분 있죠. 이게 또 뭐다? 간주 취득. 되나요?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자, 그럼 개축을 하다 보니까 뭔가 면적이 조금 애매해. 그래서 옆으로 면적을 좀 늘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일부 개축하면서 정축된 부분 있죠. 면적이 늘어난 부분 있죠. 항상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무조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됐죠? 자, 그래서 신축과 재축은 모든 건축을 다 만들어진 거지만 뭐다? 정축과 개축을 할 때는 기존 건축물이 있다 이 말이야. 되나요? 그러면 정축 행위로 개축 행위로 하니까 기존 건축물 가치가 높아진 것을 세금 내라. 그건 뭐다? 간주 취득이고. 그때 할 때 면적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 거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자, 이제 하나 더. 건물이 앉아있는 땅을 무슨 뭐라죠? 대라고 하죠. 대지. 그래서 건물이 앉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대지. 됐죠? 그리고 원래 건물이 어디에 앉아있느냐? 이쪽에 앉아있어요. 여기 건물이 앉아있었습니다. A 장소에. 자, 근데 모양을 보니까 A 장소에 너무 뭔가 가치가 안 맞네. 그래서 이 A 장소에 있는 건물을 분해를 합니다. 분해. 내가 해체라 말을 쓰는 거하고 분해라 말을 쓰는 건 달라요. 건축법에 가면 분리를 한다고요. 뜯는단 말이야. 이걸 전부 다 해체해가지고 같은 대지상에 옮기는 겁니다. B 장소로. 그리고 A 장소에 있는 거를 어디로 옮겼다? 동일 대지상에 옮기는 것을 이거를 이전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이전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B 장소에 있는 건물은 새롭게 산 겁니까? 안 샀죠? A 장소에 있는 걸 옮겨왔다 했죠. 그럼 실제는 취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전하기 전 금액이 있고, 이전을 하니까 가액이 높아질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증가된 부분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지금 뭔가 공통점이 있나요? 어? 기존 건축물이 있을 때 이 행위를 함으로써 가액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럼 법에서 뭐라 하나? 그것도 건물 산 건 아니지만 취득으로 내라 이 말이야. 그게 뭐든 취득? 간주 취득이라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전을 해서 가액이 높을 때면 이거는 무슨 취득이고? 간주 취득입니다. 그런데 이전하기 전과 이전한 후에 가액 변동이 없어요. 가액 증가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아니고 사실 취득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간주 취득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등기부에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위치. 토지는 지분이 부여되어 있죠. 토지는 지분이 부여된다고요. 위치가 지분이라고요. 그럼 토지 건물도 건물이 이용되는 땅이 있죠. 그럼 건물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요. 그럼 지분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다고요.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되나요? 그러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면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된다? 변경에 따른 등기에 대한 세금은 내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은 다른 거는 요거 말이 없는데 다른 거는 무조건 가액이 증가돼야만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가액이 증가되지 않았던 세금을 내라.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전할 때 면적하고 이전을 오면서 면적을 늘린 부분이 있다. 그럼 면적이 증가됐다. 무조건 면적이 증가됐다 말이 나오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이라는 용어가 건축법에서 자, 방금 뭐 있다? 신축, 신생아가 있고 재축, 네, 복제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축, 살 찌우는 거, 면적 늘어나는 거. 되나요? 예. 개축, 뜯어 고치는 거. 자, 뜯어 고치는 거. 그래, 뜯어 고치는데 내 얼굴 뜯어 고쳤다고. 되나요? 코만 높였어. 이거는 개축이 아니야. 쌍꺼풀 수술만 했어. 이것도 개축 아니야. 몇 종을? 세 가지를 뜯어 고쳐야 돼. 그래서 코도 높이 있고, 쌍꺼풀 수술도 했고, 보톡스도 맞았어. 맞았더니 얼굴이 예뻐졌어. 그럼 가치가 높아졌잖아. 세금 내. 망가졌어. 안 내도 돼. 알겠어요? 그게 개축이라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전, 이 다섯 가지. 그래서 우리가 신축, 재축을 제외한다 하면 이거를 생각하라고요. 정축, 개축, 이전은. 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왔어.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더 익힐 것은, 자, 여기 건축물 있어요. 건축물. 건축이란 말이 있고, 여기 개수란 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개수. 개수란 것은 수선행위를 말합니다. 뭐 한다고요? 수선. 자, 그럼 건물의 개수를 뭐라고 하느냐? 자고 보죠. 대수선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딸린 시설물이 있어요. 성관계 있어요. 어느 날 멈춰 섰어요. 보니까 센서가 나갔어요. 센서를 수전. 그것도 수선이랍니다. 나한테 부품이 나갔어요. 일부 부품을 교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교체하거나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선. 요것도 이제 수선이에요. 그럼 요것도 뭐 한다? 수선. 그래서 내가 내 몸 주위에 아까 건물 중에 일종 하나 정도를 고치는 것을 수선이라고요. 고치고 사는 거. 이해됐나요? 아까 세 개를 고치면 개축. 그래 시험에 안 온다 뜻은.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걸 개수는 건물은 대수선, 딸린 시설물은 수선, 토지 수선 합니다. 그럼 요게 뭔가 다른 점이 한 개 발견해 보세요. 건물은 앞에 뭐가 붙습니까? 대자 붙죠. 나머지는 수선 붙죠. 요거 기억하시라고요. 대수선이 뭐예요? 이거 안 묻습니다. 분명히 또 말합니다. 우리 시험에는 대수선이 뭐예요? 안 묻나요? 건축법에 보면 대수선이 깨알 같은 것이가 아주 많이 써 있어요.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요거는 뭐 한다? 건물의 개수를 뭐 한다? 건물은 대수선을 개수한다. 딸린 선을 수선한 걸 개수한다. 됐나요? 이거 말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선하니까 기존 건축물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방금 가액이 높아졌죠? 그걸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이라고 해요. 되나요? 개수하면 일부 면적은 늘렸죠? 공통 딱 두 가지래요. 기존 건축물 가액이 높아진 것은 간주 취득이고, 되나요? 면적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원시 취득이다. 이것만 기억할 줄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자, 그래서 79쪽에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간주 취득의 유행은 법률상에 주어진 변경 원인에 따라서 가액이 증가되면 그것을 무슨 취득한다? 간주 취득이다. 그 행태는 딱 정해준 것만, 아무거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토지 변경. 토지는 무슨 변경만 인정한다? 지목 변경. 되나요? 그 다음에 건축물은 뭐가 있다? 건축행위가 있고, 건축물은 뭐다? 건축행위로 개수로 인해서 기존 건축물 가액이 높아지면은 간주 취득이다. 되나요? 근데 면적이 만들어진 부분은, 면적이 만들어진 거는 그런 간주가 아니고 원시 취득이다. 됐대요? 자, 그러면 부동산 이 두 개는 내용을 알아야 되지만 차량과 기기장비 선박은 내용을 알 필요 없고, 안에 이것도 주체구역으로 변경해서 가액이 높아진다면 간주로 봐라. 그래서 5가지 토건차기선입니다. 뭐라고요? 변경을 해서 가액이 높아지는 뭐만 5개만 인정한다고요? 토지, 건축물, 차량, 기기장비, 선박, 이 5가지만 변경으로 가액이 높아질 때 세금 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 리얼부입니다. 자, 리얼에 보니까 무슨 주주 돼 있나요?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이라고 있죠. 무슨 취득? 가점주주 주식 취득입니다. 그럼 요거 보죠. 우리가 주주는 뭐 일반 주주가 뭐예요? 주식회사에 주식을 구입한 사람이 주주죠. 그럼 주식을 내가 사면 주주라는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구입한 지분만큼 소유권을 가진다는 거야. 자, 우리는 회사라는 것은 개인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는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가지고 하죠. 그럼 회사의 주인은 개인 회사는 한 사람인데 개인 회사 외에 모든 회사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런데 우리가 회사를 운영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농협이나 그 다음 축협이나, 예? 그게 우두머리가 뭐예요? 농협, 축협, 조합장이죠? 조합장이 우두머리잖아. 그죠? 조합장이다 말이야. 근데 조합장 우리가 선거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선거 안 한단 말이야. 예? 선거는 하는데, 선출을 하는데, 모든 일반인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소유주, 그 농협을 소유한 소유자가 선출한다고요. 지분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뭐죠? 조합원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조합원들이 투표권을 줘가지고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선출한단 말이야. 조합원이 아닌 자는 선출할 수 없다. 내가 농협에 통장이 있어요. 그건 조합원이 아니고 출자금 통장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 조합원들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합원이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 안매가 있고 하는 사람을 많이 밀어주겠죠. 오케이? 그럼 어떤 의미를 준 겁니다. 자, 우리가 새마을금고도 그 이사장이 있다고요. 그것도 선출한단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럼 그것도 우리가 그 이사장 조합원들이 출자한다고요. 그 때로는 친구가 새마을금고에 있으면 야, 평소에 안 쳤다가 출자금 통장 한 개 만들어줘. 왜? 우리 이번에 좀 선거 있는데, 예? 그때 와서 투표 좀 한 개 해줘.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파워 게임이야. 그러니까 주식회사도 뭐 한다? 주식을 가지면 뭘 뽑는다? 주주에서 대표자를 뽑는단 말이야. 회장을 뽑는단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럼 파워가 있잖아요. 이 말이야. 그래서 주식을 구입해가지고 나 혼자 주식만 가진 거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특수 관계인들, 배우자, 직계존비소, 형제, 자매, 친인척이 한 회사에 쭉 투자를 했어. 알겠어요? 한 회사 지분 투자가 우리 집안 식구들이 그 회사의 지분을 50% 초과한다고요. 자, 이게 중요해. 몇 프로 초과? 50% 초과.
그러면 회장을 뽑을 때 우리 지분이 50% 넘어가잖아. 그럼 우리 집안에서 회장이 노죠. 그럼 한 집안 식구들이 한 회사에 들어가지고 투자가 많이 해가지고 자기 집안 식구들 회사를 말아먹는단 말이야. 그럼 국가는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식을 산다고 해서 취득을 내는 건 아닌데, 다시 주식을 사는 거는 취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주식을 샀다는 것은 뭘 가진다? 소유권을 가진 거 있어요. 워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분이 몇 프로 된다면? 50% 초과한다면 그걸 가점주주라 하는 거 정의해요. 너희는 실제로 회사를 산 건 아니지만 회사를 산 거로 보겠다는 거예요. 뭐 한 거로? 회사를 산 거로 보겠어. 그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취득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아주 때리겠어. 높이 때리겠어. 그럼 세금 부담이 엄청 큽니다. 세금 부담을 크게 해서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9쪽에 밑에 보면 3번 가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 있죠. 가로 1번 제도의 취지 및 원의가 있는데 원 1번 제도의 취지가 있어요. 가점주주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기억, 취득세 과세된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가점주의 해당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실제 면에서는 자기 소유 자산과 다를 바 없으므로 여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취득으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니은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하고 소유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근데 이 뜻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방금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 가면 원 2번에 보면 가점주주 원의가 있어요. 그럼 가점주주 원의는 앞에 서니까 넘어가는데 그 니은 보세요. 니은에 보면 간주 취득세 부과 대상인 특수관계자의 범위라고 있죠. 주주 또는 유한책임 한 명과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 특수관계인 친족 관계인 사람, 경제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 임원 그 밖의 사유, 이거 암기하지 말고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느낌만 받아요. 그러니까 가점주주라는 것은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 사람?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분을 다 합쳐서 몇 프로 되는 거? 50% 초과되는 겁니다. 그럼 가점주주자는 한 사람을 칭합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취득한 세금은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한 세금을 부담하면은 너도 무슨 책임이 있다? 연대 납세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디귿이 별표예요. 디귿. 이거를 설명해서 위에 부연한 거라고요. 아, 가점주는 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 사람이야. 무슨 납세무가 있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성립 요건과 과세 범위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둘째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둘째 시간에 이 가점주를 하려면 먼저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은 과세 대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84쪽에 보면 과세 대상 있죠? 되나요? 과세 대상. 자, 이거를 익혀 볼 겁니다. 자, 잠시 있다 보죠.